어제 저녁 아들 내외가 다녀갔습니다. 1시간쯤 있다 갔을까요? 그런데 당신은 그 1시간 내내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 옆집 소음 이야기, 뉴스에서 본 정치 이야기, 며느리가 가져온 과일을 먹으면서도 당신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요즘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때는 이런 거 구경도 못했어. 너희는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말을 했다는 것만 기억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애들이 또 시큰둥하더라.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마주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는가? 말이 많아질수록 왜 더 외로워지는가? 그리고 침묵이 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용기인가? 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 진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지 못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칠 때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할 때, 우리 큰애가 대학 갈 때, IMF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옆 사람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화투패만 봅니다. 당신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멈추면 찾아오는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으면 당신은 그냥 화투나 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당신은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경험도 있고, 살아온 날도 있고, 들려줄 이야기도 있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심심하면 재미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밥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재미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말을 하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아직 필요한 사람 같으니까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요. 말이 많아지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바꾼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봤습니다. 내일 할 일, 다음 달 월급, 내년 목표 시간은 미래를 향해 흘렀고 우리도 앞으로 달렸습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할 때, 가족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었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으면 시간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일 할 일도 별로 없고, 다음 달도 이번 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미래가 짧아진 만큼 과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과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진자처럼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실증이 나고, 실증이 나면 다시 뭔가를 원하고, 이 흔들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고, 심심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은 시간을 때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TV도 볼 수 있고, 산책도 갈 수 있지만, 그것들은 혼자 하는 일입니다. 말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사람을 찾고,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오늘도 별 얘기 없었네. 당신의 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을 때 당신은 이미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지? 날씨가 왜 이래? 허리가 또 아프네. TV를 켜놓고 뉴스를 봅니다. 아나운서 말에 대답도 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 생각했어. 전화가 옵니다. 친구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병원 간 이야기, 약국에서 있었던 일, 아침에 본 뉴스 이야기. 친구가 끊으려 할 때쯤 되면 전화를 30분쯤 한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은 생각해서 나온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불편합니다. 생각을 하면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답을 안다 해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그 질문들을 밀어냅니다. 날씨 이야기, 물가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계속 말하는 동안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바쁘니까요. 하지만 말이 끝나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말의 진짜 출발점은 생각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조용해지는 것이 불안하고, 혼자인 것이 불안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불안합니다. 말은 그 불안을 잠시 덮어주는 담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담요를 걷어내면 불안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말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회의할 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였고, 메모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짧게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니까요.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권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했거나 역할이 줄었거나 아무도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당신이 조언을 해도 요즘은 안 그래요 하고 넘어갑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말보다
유튜브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경험상. 그건 아니야.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해. 말의 양으로 무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길게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줘야, 인정해줘야, 필요로 해줘야 안심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인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절실해집니다. 말은 그 인정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에서 지혜보다 욕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말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요. 당신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는 말이야. 큰애 대학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IMF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벌써 20번도 넘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힘드셨겠어요 하더니, 이제는 네, 알아요 하고 넘어갑니다. 당신도 압니다. 이 이야기 했다는 거 하지만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고 오늘과 내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병원 가고, 약 먹고, TV 보고, 잠자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 보람 있었던 일, 의미 있었던 순간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당신은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젊었을 때,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 뭔가를 이뤄가던 때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과거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과거만 아름답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때도 힘들었고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았던 것만 기억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미래가 짧아집니다. 기대할 것도 계획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로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계속 꺼내봅니다. 문제는 이 반복이 관계를 해친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엄마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아버지 또 그 얘기하시네. 당신이 과거를 붙잡을수록 현재의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니까 또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악순환입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 당신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TV를 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지 않아도 소리가 나니까 켜놓습니다. 라디오도 좋습니다. 누군가 계속 말을 하니까 집이 덜텅 빈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뭐 먹지? 날씨 좋네. 아이고, 허리야.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끝나는 건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답하기 싫습니다. 아니, 답을 알지만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피합니다.
전화를 걸고 누군가를 만나고 TV를 켜고 말을 합니다. 침묵보다는 소음이 낫습니다. 고요보다는 혼란이 낫습니다. 평생 바쁘게 산 사람일수록 침묵을 못 견딥니다. 일할 때는 항상 뭔가 하느라 바빴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니 갑자기 시간이 남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빈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말입니다. 말하는 동안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만 지나갔을 뿐입니다. 침묵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침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날 나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텅 빈 내면, 의미 없는 하루, 외로운 노년 이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은 하지만 듣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당신은 끼어듭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거 말이야. 내 생각에는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당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대화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듣는 척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래 하면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은 다른 곳을 봅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대화가 진짜 소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상대 말은 그냥 내 말을 꺼낼 기회일 뿐이라고. 진짜 듣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말에 집중하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심해집니다. 오래 살았으니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면 나는 벌써 알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망칩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이야기한 후 피곤해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느낌, 대화가 아니라 강의를 들었다는 느낌.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전화도 짧게 끊고 만나자는 말도 줄어들고 얼굴 보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만나면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짜 대화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5가지를 봤습니다. 말은 불안을 덮고, 인정을 구하고, 과거에 매달리고, 침묵을 피하고, 듣기를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각각 다 이해할 만합니다. 불안한 게 이상한 건 아니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자연스럽고,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말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해도 불안은 안 사라집니다. 인정도 못 받습니다. 과거는 안 돌아옵니다. 침묵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더 나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존재를 증명하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의 텅 빈 속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말의 역설입니다.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증상입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말이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인정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예 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입을 다물면 더 힘듭니다.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는 건 고통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말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말이 나오는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불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말, 과거에 매달려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담는 말. 이것은 말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으로 고통받지만 동시에 그 욕망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입이 근질거리는 건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과 말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침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침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것을 통해 정의된다고. 당신은 평생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엄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침묵에서 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 증명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는 깨달음,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것이 침묵이 주는 선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말해도 되는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요. 당신의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를요. 말 많은 사람은 소음을 만들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진짜 만남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불안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배울 때 그 고통들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을 말로 덮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왜 침묵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침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침묵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그 용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대답을 미리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듭니다. 끼어들고 싶고, 내 이야기하고 싶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보십시오. 그 불편함을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 말에 당신이 미처 듣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려. 그리고 당신이 하려던 말의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었다는 거려. 혼자 있을 때도 연습해 보십시오. TV를 끄십시오. 라디오도 끄십시오. 잠시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혼잣말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되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불안이 올라오고 심심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파도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당신이 말로 막으려 하면 파도는 더 커집니다. 그냥 지켜보면 파도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건 침묵 자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만날 당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요.